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환자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무려 7년 만에 법원 최종 결론인데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 실천연대 대표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기호 1번으로 나섰던 김용훈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차기 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는 행사에서 김 당선인은 이제 국민과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소감을 밝히며 그간의 소회들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성형수술 도중 무려 3.5리터의 피를 흘렸지만 방치돼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 씨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7년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건데요. 공장식 유령수술을 감행한 병원장에겐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권대희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길고 긴 시간, 지난한 싸움을 해온 고 권대희 씨 어머니는 현재 어떤 심정일까요? 김혜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고 권대희 씨는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한창 아름답게 피어날 꽃다운 나이 25이었습니다. 권 씨의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의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권 씨의 수술 CCTV 영상입니다. 장 씨가 수술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지혈을 담당했던 유령의사 신모 씨도 곧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혼자 남아 약 30분 동안 권 씨를 지혈합니다. 사고 당시 의사 한 명 없이 환자가 방치된 현장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겁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중태에 빠진 권 씨는 수혈도 받지 못한 채 자정쯤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49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거 아주 미쳤어. 2023년 1월 12일, 약 7년이 흘러서야 지난한 법정 다툼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성형외과 의료진들에게 권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망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장 장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고 의사 신 씨에겐 금고형 집행유예가 간호조무사 전 씨에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선고 직후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씨는 법정을 나와 7년을 처절하게 살았다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이 판결문 하나 이끌어내라고 7년간 처절하게 살았어. 기각됐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는 게 내가 이거 상고 기각 5자도 안 되잖아, 그죠? 그 소리 들으려고 생업을 전폐하고 내가 정말 처절하게 이렇게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7년을 버틴 게 내가 의료범죄 척결 시민단체 닥터벤테타 대표인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씨는 권대희 사건은 의료사고가 아니라며 범죄 과정에서 일어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을 마취시켜 놓고 동의받은 집도의사는 나가버리고 생명부지에 제3자들이 돌아가면서 수술대에 놓여있는 사람의 신체를 칼이나 전기톱으로 여기저기 자르는 것을 성형수술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권대희 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대희가 쓰던 휴대폰. 저녁이 이래 돼. 2015년 1월 25일 돼. 저녁에 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막 모사에 소지품 정리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이제 막 어울리가 대학교 때 진짜 이래 버킷리스트에 이제 여기 15번에 이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흔적을 남기기. 그리고 이제 또 대학교 홍보대사에 있거든. 외교부 장관 상도 받고. 여기에 우리 대희가 팀장이었거든. 요 조에.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학교 공부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한 제대하고 나서 사고 나기까지 한 1년 반은 얘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아들이 둘이 있으면 한 명은 딸 같은 아들이라 하잖아, 그죠? 그래 우리 대희는 정말 그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특히 엄마가 이래 표정이 밝지를 않거나 힘들어하는 그를 본인이 느끼면 되게 아들이 힘들어했어요.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거리에 투사가 됐습니다. 수백 번 영상을 돌려보고 자료를 정리하느라 누렇게 빛바랜 키보드. 컴퓨터엔 폴더별로 사건 파일이 정리돼 있고 7년 동안 직접 쓴 소송 일정이 빼곡합니다. 집안 곳곳엔 관련 서류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CCTV를 수백 번 돌려보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든다고 진짜 그 500번 이상 봤거든요. 판사님이 이제 그걸 보셨잖아요. 1심 판사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절함이 느껴진다 하면서. 고등학생 때 외모로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했다는 고 권대희 씨. 이 같은 상처는 트라우마로 남아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성형수술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 씨는 권 씨의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해당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원장이 대희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14년 동안 무사고고 나는 특마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안심을 시키니까 원래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마저도 오지 마라 하고 혼자 간 거예요. 그 가족들한테는 얘기하지도 않고. 굉장히 많이 알아봤다 하더라고 혼자 가니까. 7년의 법정 다툼 끝에 유령 대리수술과 분업식 공장 수술을 의료법으로 처벌한 판례를 남긴 이나금 씨.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점, 의료진들이 선고받은 형량이 낮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3년 실형도 사실은 많은 건 아닌데 그게 제목이 업무상 과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업무상 과실 의료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고 형법으로 가서 상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서 이 씨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의료인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대희가 범죄 수술실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범죄 수술실에서 사고 나서 이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리 수술, 공장 수술, 그다음 거짓 광고, 그렇게 의료인들의 탈선 행위 하는 부분에 감시자가 되려고 합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혜인 기자와 이어서 더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권대희 씨가 사망하고 7년이나 지나서야 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법정 다툼 과정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16년 9월 고 권대희 씨가 성형수술을 받다가 중태에 빠졌고 다음 달 26일 세상을 떠났죠. 유족은 한 달 뒤 고소장을 접수했고 약 3년 뒤인 2019년 11월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과실치사만 인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혐의로 본 겁니다. 여기서 유족은 불복을 해서 항고했지만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2020년 10월 법원은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유족들의 재정 신청을 인용해 공소 제기를 명령했습니다. 0.3%의 확률을 뚫어 상당히 상징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2021년 1심 선고, 2022년 항소심 선고를 거쳐 2023년 1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재정 신청을 인용한 고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첫 기일이 신기하게도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인 1월 11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 선고 이후 이나금 씨는 처음으로 고 윤성근 부장판사의 납골당을 찾았는데 저희 법률방송 취재진이 함께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훌륭한 솔로몬의 판결문을 남겨주시오. 이들아, 일탈한 검사가 거대 공권력으로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심장을 송곳으로 도려낸 사건을 부원장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로 사법 질서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서 이 성형외과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입장을 물어봤지만 당시의 법률 대리인은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네, 이제 권대희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는 9월부터 의료법에 이제 CCTV 설치 관련 조항이 추가된 일명 권대희법이 시행이 되죠.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지적들이 나온다고요? 네, 국회 앞에서 이른 시위를 하고 입법 청원도 하는 등 이 씨의 부단한 노력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인 일명 권대희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구멍이 많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권대희법 조항을 직접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해당 조항들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고 있고요.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는 것도 너무 막연하잖아요. 환자의 생명 우선이라는 이런 목적을 두고 법을 만들면 이게 뭔가 매끄러운 그런 법들이 만들어질 텐데.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를 해서 오는 9월부터 시행이 되는 이 권대희법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해선 꾸준한 관심을 통해서 좀 시행령도 잘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이제 향후 2년간 김당선인은 변협의 수장으로서 전국 회원 약 3만여 명의 목소리를 대변할 텐데요. 이번 선거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은 법률방송을 통해 분열이 아닌 화합, 변호사와 국민 모두를 위한 변협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지난 16일 유례없는 각종 논란 속 우여곡절 끝에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변협을 이끌 신임 회장은 바로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김 당선인은 변협 부협회장, 변협 국공선 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집행부에 몸담아온 인물입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사전투표를 거쳐
16일 저녁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온 송혜미 변호사는 차기 변협회장에게 직역수호를 소망했습니다. 지금 변호사 업계가 여러모로 힘든 게 많기 때문에 직역 수호에 힘써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유권자 박동섭 변호사는 회원 개개인의 권익에서 나아가 변협 자체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회장이 당선되어서 그건 회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내걸고 있는데 캐치프레이즈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한변협의 그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목소리를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자정이 되어서야 개표는 끝이 났고 기호 1번 김영훈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선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오전 변협회관에서 진행된 당선증 교부식에서 김 당선인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보루로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무를 사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회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말씀도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례적으로 후보들 간 고소고발, 사설 플랫폼의 부정한 선거 여론조사 등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이에 내부 분열을 우려했던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화합을 통한 단일로 맞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과열된 상황에 대응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회원분들에게 적잖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도 있습니다.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도 서로 섭섭한 감정은 이제 털어버리고 화합을 통해서 전 회원이 단결해서 외부 세력의 단일 대우로 맞서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조계 내 큰 화두는 사설 플랫폼인 만큼 어김없이 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특히 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여부를 두고 현 집행부 후보자들과 비집행부 후보자 간 의견 차이도 이번 선거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설 플랫폼 척결에 대한 김 당선인의 생각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그 3번 후보도 역시 같은 의견이었고요. 그 부분이 대부분 그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절차에 착수한 이후에도 탈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불문에 붙여지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또 김 당선인은 지난해 발생했던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과 관련해 보안 서비스를 최대한 강화해 변호사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결국 이는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 회복 문제라며 오해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의뢰인 또는 상대방의 그 변호사에 대한 불신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변호사들은 국민의 그 아픈 곳을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계속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편 김 당선인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논란과 향후 있을 추천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국민 권익에 충실하는 길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긴 한데 그분이 그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그런 행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이 법조인들이 사회 봉사하면서 사적인 그런 이해관계보다는 좀 더 국민들의 권익에 충실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경계해야 되는
이외에도 김 당선인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변호사 직역 확대, 채권 추심 시장 탈환, 변호사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보장, 법률보험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협회장으로 당선됐지만 아직 임기는 한 달여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협회장이 정식으로 취임한 이후에 하기 위한 믹 작업은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예전에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로 상속세는 소수의 몇 명만 납부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액 상승 등 이 상속세 납세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상속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속의 시대, 상속세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 상속세, 세금이니까 세무사님께 좀 첫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 상속세에 대한 문의가 많이 좀 들어오시나요? 네, 저희가 재산과 관련된 세금인 이게 상속 그리고 증여, 양도를 통틀어서 재산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작년까지에는 이제 증여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상속에 대한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럴까에 대해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좀 고민해봤는데 예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액 상승이고 가치가 워낙 황성하다 보니까 상속세 납세자가 점점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아직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 즉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뭐 돌아가신 분을 이제 세법적으로는 피상속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상속 당시에 보유하고 계시던 재산을 합쳐서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가장 기본은 이제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생전에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 그리고 사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증여를 하면은 상속세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좀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말이죠? 네, 이런 포인트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과 증여를 좀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상속 당시에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외가 바로 이제 사전증여 재산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좀 세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 10년 정도 전에 증여한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금액을 상속세 때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혹시나 아버지가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사망 당시 재산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상속 당시 재산인 10억을 기준으로만 상속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내 증여했던 5억 원 합쳐서 1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5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세액에서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상속 때 혹시 이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것까지 합쳐서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속이라는 게 이게 좀 세금적으로도 워낙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속인들 간에 이제 좀 분쟁이나 싸움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좀 의뢰인들이 있었나요? 실제로 이제 상속세 관련 업무를 진행해 보면 이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또 이 사건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유류분 관련 분쟁입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류분이라 하면 결국 상속을 받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3명이서 재산이 100억이신 분이 사망하면서 자녀 중 1인한테 이제 재산을 전부 지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자녀 2명은 이제 상속재산 중에 자신이 이제 법정 상속분만큼 그리고 그 중에 2분의 1만큼은 자신이 유류분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 고 구하라 씨, 가수 구하라 씨 어머니가 평생 연락도 안 하다가 이 구하라 씨가 이제 죽고 나서 이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류분을 주장했던 것도 좀 이거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유류분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뭐 유류분 소송 자체는 사실은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이제 그 피상속인이 원래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지급을 했어야 되는 상속에 따라 지급을 했어야 되는 재산이 이제 어디까지냐 그리고 사망 당시에 있었던 재산이 있으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상속분을 계산을 하는데 각자가 이제 사전에 이제 생전에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더하고 또 이 부분은 내가 뭐 특별히 좀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빼고 그 뒤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제가 소송을 좀 해보면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딱 떨어지기가 실제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색지대 같은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류분으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을 좀 낮출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유류분 소송 해봤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이렇게 미리 조금 이제 사전에 뭐 거래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증여를 일부 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좀 줄여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을 이제 줄이는 방법은 있는데 사실 회색지대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완전한 제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이 출금된 내역을 좀 자녀들이 입증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증을 못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상속세 대리 업무가 좀 어려운 게 이렇게 당사자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당사자분이 아닌 이제 상속인들과 저희 같은 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스토리를 찾아보고 과거를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게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상속된 관련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무적으로 두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통장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인분의 통장 내역부터 확인을 해서 혹시나 내가 입증할 수 없는 지출이 있는가부터 체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증여 내역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신고한 증여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미신고된 증여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이걸 어떻게 좀 절세할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상속세라는 세금이 워낙 특이하고 굉장히 큰 세금이기 때문에 세법과 법률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큰 금액인 만큼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속세,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고 권대희 수술실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성형외과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수술을 하기 위해 여러 개 수술방을 동시에 열어 집도의인 장 씨와 봉합 담당인 새내기 의사 신모 씨가 약 1시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공장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습니다. 수술 도중 권 씨에게 많은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들은 다른 수술을 하느라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를 향해 수술실 CCTV 속 수술 관계자들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해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간의 처절하고도 고난한 행적들이 느껴진다는 재판부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권대희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른바 권대희법.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되는데요. 제2의 권대희가 생기지 않기 위해 해당 법안도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의료업계도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근절하는 자성적 움직임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